사실은 권 변호사님은 계약만 한 거고 네네. 사실은 우리들이 모르는 일을 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침 또 권 변호사님한테 김 이사한테 물어보자 했더니 또 퇴사한 지 10년 넘었다고 요즘 통화 안 한다고. 그래서 네. 내가 혹시나 또 김 이사 전화번호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리고 또 예전에 몇 번 통화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네네네네.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해 본 거예요. 아니, 뭐, 그때 일하신 건 맞으시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호칭에 대한 얘기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마케팅 그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그때 섭외하려고 해서 네.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예요. 형님 그때 결국은 그거를 없어서 하신 것 나를 같아요. 선택했고.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것만 좀 확인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건이 그럼 사실이니까요. 가지고 네네네. 그때 하여튼 도와주신 건 맞으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어그로가 주장하고 그리고 SBS 한 자회사 강모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부터 11년까지 우리 박지성 선수의 국내 마케팅 이사를 담당해 왔습니다. 저는 2009년, 2010년을 한 줄 알았더니 워낙 시간이 오래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2010년과 11년 초기까지 했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에서 한 어그로 유튜버가 그걸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튜브는 저한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 모욕죄로 저한테 지금 고소미 과자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112 신고하고 경찰분들이 그 전화번호와 이름이 된 곳으로 갔더니 그 사람 집이 아니라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형제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 112 신고했던 영상을 올렸더니 한 대여섯 분이 제보 전화를 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금 많은 소송에 걸려 있더라고요. 하기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일반인이라도 참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 7월에 한 구형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검사분으로부터 아주 무거운 구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이버가 아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커서 실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법정에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법정은 8월 13일, 법정형은 아마 인천지방법원에서 8월 13일 정도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안이고 최근에 어그로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법원의 결정도 뉴스화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11년까지 박지성 선수의 국내 마케팅을 담당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강연을 할 때 종종 가끔 박지성 선수의 국내 총괄 마케팅 이사를 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언론 기사에도 몇 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박지성 선수 측에서 아무 이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어그로 유튜버가 주장을 하고 그리고 SBS의 한 자회사 강모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그 일을 담당하는 권모 대표 변호사가 권영찬 대표가 그 일을 맡은 건 맞다. 근데 그 호칭은 좀 한번 계약서를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계약서가 파기되고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강력히 주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권모 대표님이 아직도 박지성 선수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워낙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니까 지금까지는 권영찬 씨가 2010년 11년도에 국내 총괄 마케팅 이사라는 직함을 썼지만서도 앞으로는 국내 마케팅 지원을 했다라고 한 건 어떻겠냐 해서 제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표 변호사는 계약만 저랑 진행하고 실제 일은 그곳의 총괄 마케팅 이사를 맡은 김모 이사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면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랑은 형 동생 하면서 아주 친해졌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 동생과 종종 안부 전화를 하고 지내는데 이미 또 통화 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모 이사의 말은 아니 우리가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고 형님과 계약한 게 맞는데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녹음을 해서 올린다고 했더니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나 안부 좀 물을 겸 네네. 하나 이제 혹시 기억나나 해갖고요. 예, 말씀해보세요. 다름 아니라 우리 그때 그 박지성 선수 일할 때 네. 사실은 우리 김 이사가 거기 총괄 마케팅 이사 맡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권 변호사님이랑 계약하고 네. 뜬금없이 권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 그래요? SBS 기자가 전화 왔는데 어? 네. 사실은 이제 대표님이 박지성 선수 국내 총괄 마케팅 이사를 호칭을 써서 국내 마케팅을 지원해 준 분이다 해서 마침 또 계약서는 사라지고 뭐 그것만 남았더라고요. 네네네. 그 계약 해지서. 그러니까 네. 거기는 이제 홍보 마케팅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기억을 좀 살려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명함도 파갖고 그때 같이 여러 군데 일을 다녔잖아요. 네네. 그때 박지성 선수 어떻게 마케팅을 하든 막 했던 거. 네. 아, 이거 예. 한철리하고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예. 그 코렉스였어요. 아, 지금 코렉스 없어졌지. 맞다. 예. 맞다. 코렉스다. 코렉스 자전거였다. 네네. 그리고 또 몇 군데 또 미팅 갔었는데 우리 거기 캡틴 박 했던 분이랑. 아, 예. 아무튼 우리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내가 그때 아마 일을 하면서 이제 김이사랑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캡틴 박으로 뭔가 좀 이렇게 영업을 좀 뛰려면 홍보도 하지만서 영업을 뛰려면은 이사라는 호칭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때 김이사한테 얘기해서 아마 명함을 받았을 땐 거기는 아마 마케팅 이사로 해놨을 거예요. 예. 그거는 잘 기억 안 나죠. 기억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아무튼 네. 우리들이 어떤 것 코렉스랑 때문에, 뭐 그러니까, 다닌 네. 데는 맞잖아요. 그죠? 네. 저기 이태원 있는데. 그럼 맞으실 거예요. 예, 이태원의 코렉스 그 있었어요. 순천향병원 그쪽에 사이에서 예, 우리 예, 미팅 그때 맞아요. 여러 명 했어요. 우리 캡틴 박 그 캐릭터 하는 사람이랑. 아, 그럼 맞을 거예요, 형님. 예. 나 차 세울 데 없어서 예. 그때 밖에 나와서 차도 세워주고 그랬어요. 아니, 뭐, 가셨으면 뭐 정확하게, 거기 위치가 맞겠죠? 형님, 네네네. 위치가 다 아시는 거니까. 예. 그게 없어져가지고, 코렉스가 나중에 그 합병돼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냥 거기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나랑 보니까 계약 기간이 2010년부터 11년 1월 며칠까지 돼 있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왜 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래서- 형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제 SBS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네. 뭐 권영찬 사기꾼이다. 그래서 이제 권 변호사님이 마침 계약서는 없고 계약 파기서는 있어갖고 거기에 보니까 권영찬이 그러니까 마케팅 홍보 담당 대행으로 해갖고 그래서 네네. 그 계약서 내에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계약서는 5년이 지나서 또 파기를 하셨대요. 사실은 권 변호사님은 계약만 한 거고 네네. 사실은 우리들이 모르는 일을 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침 또 권 변호사님한테 김이사한테 물어보자 했더니 또 퇴사한 지 10년 넘었다고 요즘 통화 안 한다고. 그래서 네. 내가 혹시나 또 김이사 전화번호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리고 또 예전에 몇 번 통화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네네네.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해 본 거예요. 아니, 뭐, 그때 일하신 건 맞으시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호칭에 대한 얘기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마케팅 그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그때 섭외하려고 해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예요. 형님 그때 결국은 그거를 없어서 하신 것 나를 같아요. 선택했고.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것만 좀 확인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건이 뭐 사실이니까요. 그럼 아무튼 네.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사실인데 뭐 그걸 아니라고 뭐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계약서가 있었다면은 이 내용을 끝까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2010년, 11년도 이미 1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지성 선수는 박지성 위원이 돼서 지금도 열심히 국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성 씨를 응원하는 마음과 함께 박지성 선수의 일을 맡고 있는 우리 권모 대표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박지성 선수의 국내 총괄 마케팅 이사에서 앞으로는 박지성 선수의 국내 마케팅을 지원했다라고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대종상 영화제 총괄 마케팅 이사도 5년 이상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의 마케팅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마케팅 담당이나 그런 호칭을 쓰면 그 일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내외적인 일을 할 때 지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마케팅 이사와 일을 하고 싶지 마케팅 담당, 부장, 담당, 과장 이런 직함을 갖고 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계약을 할 때 마케팅 이사를 쓸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왜냐? 저희 회사가 모든 걸 담당하고 제가 모든 걸 담당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도 마케팅, 홍보, 용역 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전담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월별로 한 300에서 500만 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수익의 5%를 제가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크게 수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박지성 선수의 국내 마케팅 일을 같이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지금도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케팅에 대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5%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박지성, 김치, 유산균과 함께 그리고 박지성 선수의 캐릭터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총괄 마케팅 이사로서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또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한 우리 권모 대표 변호사께서 또 부탁을 했으니까 제가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박지성 선수 국내 마케팅 지원을 했다. 이렇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어그로 유튜버를 추가로 그리고 서초 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로 또 한 번 고소장을 낼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였습니다.